안녕하세요. 달다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보건공중 2회 먼저 보건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 물었는데요. 네, 방문간호조무사쌤들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보조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가 가능한데요. 보기에서와 같이 1년, 2년, 3년, 5년 중에 그렇습니다.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강 증진 사업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중에서도 이제 오염된 물, 오염된 물이나 아니면 불결한 위생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병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병이니까 개인 위생을 좀 잘 지켜준다던가 아니면은 물을 끓여 먹는다던가 이런 안전하게 조리할 때 쓰는 물이라든지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은 음용수 관리, 물과 관련된 거니까 음용수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건강 증진 사업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옳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3번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보건교육 준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 증진, 그 다음에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습관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걸 보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금연교육을 할 거다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결정해서 할 건지 뭐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지 대상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강당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할 건지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교육 내용으로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을 때 시행하고 나서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시행 후의 평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건교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대상, 교육 내용 결정,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고 시행 후에는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낮은 조도에서 오랜 시일 동안 작업을 한 김 씨는 눈이 상하 또는 좌우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부적당한 조명에 의한 장애로 옳은 것은 눈이 상하 또는 좌우로 떨리는 증상이래요. 이 증상 조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장애 그렇습니다. 안진이라고 하는 안구 진탕증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낮은 조도에서 일해서도 그렇고요. 또 뭐 뇌손상, 아니면 뭐 약물 중독, 아니면 뇌 질병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의 VDT 증후군은 장시간 우리가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한병 이런 건 감압병이라고도 하고 고압의 작업 환경에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걸릴 수 있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노 증후군, 레노병 이거는 진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1차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에 대한 1차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대상자로 옳은 것 했는데요. 먼저 1차 보건의료가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의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1차 보건 의료는 큰 병원에서 우리가 비싼 치료를 받는 것보다 내가 사는 곳, 내가 가까이에서 사는 곳에서 좀 더 저렴하고 아니면 좀 더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 수준을 좋아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뭐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보건소 있죠. 지역 내에 아니면 1차적인 이제 개인 병원 같은 네, 의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개인 병원에서 주치의가 나의 아픈 곳을 빠르게 진단해주고 진료해주고요. 만약에 더 큰 병원의 필요성이 있거나 더 큰 질병이다 그러면은 이제 3차 이런 전문 치료가 필요한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해주고요.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다 나아져서 괜찮아졌다. 그러면 다시 큰 병원에서 네, 개인 병원으로 가셔서 관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나의 건강을 예방하고 교육도 받고 기초 진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뭐 보건소, 보건진료소, 뭐 보건지소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예방 접종도 맞고 건강 상담도 하고 검진도 하고 고혈압, 당뇨나 이런 것들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는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치료 중심이고 뭐 대도시 중심이고 뭐 종합병원 중심이었던 것들을 이런 시스템들을 1차 보건 의료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1차 보건 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그렇습니다. 대상 자체는 네, 지역 주민이 되겠죠. 네,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될 거예요. 다른 것들도 왠지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 쉽게 건강 수준을 쉽게 이용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보건교육 시 왕래식 교육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대1 면담이다. 이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옳은 것 물었네요. 네, 면담은 면담을 하는 사람과 피면담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면담을 하면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뢰감 자체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뭐 이런 느낌 그대로 보여주고요. 진심으로 우리가 면담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주게 됨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 거라서 네, 피면담자와의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7번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1차 보건의료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이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으로 정리를 해보려면 우리 책에서 배울 때 잠시만요. 1차 보건의료를 배울 때 알마아타 선언이라고 혹시 배운 게 기억이 나실까요? 알마아타 선언. 이거 자체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주민들이 그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접종도 못 받고 뭐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누구에게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오지에 산다고 해서 소외계층이 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이런 불평등이 없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료 자원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선언했던 게 그 알마아타 선언입니다. 그래서 알마아타 선언을 떠올려 보면 이 1차 보건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핵심이 네, 그렇습니다. 건강의 형평성. 누구나 대도시에 살든 오지에 살든 네, 뭐 시골에 살든 누구나 다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평등하게 다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1번에 질병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방, 건강 증진, 이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치료 위주가 아니라 그렇죠.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고요. 2번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의 선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의료 선택권이나 의료 시장에 이렇게 자율성을 좀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그 시장에 그걸 강조하는 좀 문구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1차 보건의료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건의료 이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거라서 이번의 선지와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네, 아니고요. 3번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것이다. 네, 정부가 다 관리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차 보건 의료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겠고요. 4번 특수질환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수질환이라는 건 암이나 아니면은 희귀병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큰 병원에서 우리 3차 병원,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들인 거고요. 그 1차 보건의료에서는 주로 감기,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보편적으로 걸리는 감기 예방 접종해야 되는 것들, 사업들, 아니면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의 보편적이고 흔한 질환들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5번에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그렇죠. 1차 보건의료는 핵심이 건강의 형평성, 기본적인 권리 지켜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랑 주민이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필수적인 그런 것들의 건강을 관리하자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가족 사업 시 어느 가족에 대한 건강 및 간호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했는데요. 네, 가족, 간호를 하는 이 목적 자체는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갖게끔 하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아끼지 말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다 해주다 보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지지해주고 다 해주다 보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에서는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선지는 맞아. 가족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간호 요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가족 간호에서의 니즈가 발생했다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웃으로 하여금 돕게 하도록 한다? 아니죠. 그죠? 가족 스스로라고 했고, 직접 해결해 주는 거 안 돼요. 그분들이 가족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해 주는 거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들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물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의료보장에는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국민 건강
보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있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상관없이 따로 가입하지 않죠.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겠고요.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저소득층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건강보험에는 네,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가 있죠. 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건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니라 근로자가 되겠어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근로자에 속된 피부양자가 해당이 될 거고요. 직장 근로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했는데 직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산재보험에서 지불을 하게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화학물질에 의한 장애로서 고혈압, 뇌염, 유산, 무월경, 빈혈, 신경장애, 빈혈 이런 것들 초래하는 유해물질 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특이한 게 치은년의 암자색에 착색되는 거, 그 다음에 소변에서도 코프로포르피린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치은년에 암자색 착색 생기는 착색을 만드는 유해물질. 그렇습니다. 그쵸. 납입니다. 1번 답이 되겠네요. 네, 11번 물을 여과해서 공급했더니 급수함으로써 나타나는 밀스 라인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은 했는데요. 네, 밀스 라인케 현상. 밀스는 미국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거 두 개 다. 미국 사람이고 라인케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여과해서 공급을 했더니 이 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 물로 인해서 전염되는 그 질환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깨끗한 상수도, 하수도 말고 깨끗한 상수도,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상수도를 먹였더니 감염병이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현상이 나타나게 한 사람들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걸 골라야겠어요. 그래서 1번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화학적 현상이다. 하수도 관리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처리 과정이다. 하수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하수 처리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나타난 지하수의 정화 현상이다. 1, 2, 3, 4는 다 하수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수도나 아니면은 오염 예방 처리 과정 이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답이 안 되겠고요. 밀스 라인케는 먹는 물이라서 상수도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를 잘해서 수인성 물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는 질환,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약산성을 나타낸다. 이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이산화탄소, CO2, 공기 중에도 있죠. 이거의 중독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에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50배 강하다. 그러니까 200배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난 건데 산소보다 결합력이 이만큼 강한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에 관한 얘기겠습니다. 일산화탄소. 2번에 호흡곤란 증세가 보이지 않으면서 호흡이 정지된다가 있는데 호흡곤란 증세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CO2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증가하면서 호흡곤란 초래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전신마비를 일으키고 급성 중독 시 즉시 사망할 수도 있다. CO2의 중독의 흔한 증상은 이 정도로 강력하진 않고요. 증상 자체는 두통, 증상은 CO2의 증상은 두통,
네, 구역감, 구토, 그리고 급성이 아니라 장시간 노출돼야 돼요. 장시간 노출이 되면 호흡 곤란 오고요. 그 다음에 네, 의식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겠고, 밀폐된 실내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군집 중독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맞고요. 5번 조직의 저산소증에 의해 중독 증상으로 체온이 내려가고 뭐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아니라 네, 여기서도 얘기했던 이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13번 동물성 자연중독에는 조개중독, 굴중독, 보거중독 등이 있다. 이 중 네, 보거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네요. 1번 100도씨에서 과일하면 독성이 상실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도씨도 견딜 수 있고요. 네, 유독물질은 테트로톡신이다. 이건 맞네요. 그죠? 보거중독에 대한 유독물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보거의 내장과 지느러미의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 했는데 네, 지느러미가 아니라 내장은 맞고요. 뭐 저 내장에 주로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간, 장, 그 다음에 생식기 이런데 네, 존재해요. 4번 여름 장마철을 지낸 9월에서 10월경에 많이 발생한다 했는데 네, 9월에서 10월이 아니라 네, 아래 많잖아요. 산란기, 네, 산란기인 봄철인 5월에서 뭐 7월 요때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5번에 혀, 입술 등의 마비 증상이 오면서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네네 마비 증상은 맞는데 뇌출혈은 아니고요. 입술 마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각마비, 운동마비 그 다음에 최후에는 뭐 호흡 중추 신경도 중추 네, 신경도 이제 마비가 되면서 호흡 중추가 마비되면 사망하겠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14번 식품보존법에는 물리적 보존법과 화학적인 네, 보존법이 있다. 이 중 화학적 보존법에 속하는 네, 절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네요. 네, 1번 식품이 탈수되어서 미생물의 발육이 억제된다. 식품이 탈수되는 거 맞겠네요. 그죠? 절임, 뭐 설탕에다 절일 수도 있고요. 소금에도 절일 수 있고 식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탈수, 수분기를 좀 빼줘서 미생물이 발육되는 거 억제시키는 거 수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겠습니다. 수분이 없어서 이렇게 시키는 거 1번 맞겠고요. 2번 호염균인 경우에는 염장절임이 살균 효과가 있다. 네, 호염균이라는 건 염분을 좋아할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을 좋아하는 균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염장절임이 살균 효과가 있진 않겠죠. 네, 절임법은 세균의 생육을 방해하여 균도 사멸시킨다 했는데 이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절임 상태에서 호당균의 적응을 방해하여 살균시킨다 했는데 이것도 호당균이라는 건 당분을 좋아하는 균이니까 네, 살균을 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설탕 절임 상태에서는 또 잘 적응할 겁니다. 당을 좋아하는 거니까. 5번 식품의 변질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절여지는 건 설탕이든 소금이든 절여지는 거라서 식품의 변질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염장이든 당장이든 이런 식품 고유의 맛이라든지 형태도 절여지면서 수분기가 빠지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품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변질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겠습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5번 윈슬로가 공중 보건사업에 대한 얘기겠네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접근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네, 윈슬로가 제시한 건요. 이 의사 한 명, 네, 간호사 한 명, 이 한 명이 이런 분들이 혹은 아니면 뭐 공무원 이런 몇 명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몇 명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지역사회 내 전체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네, 윈슬로는 마을 주민 전체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다 함께 똘똘 뭉쳐서 노력해야지만 이 공중보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그렇습니다.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중 파트입니다. 16번.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여성이 피임을 해야 할 기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임에 대한 건데요. 네. 피임이라는 건 배란과도 관련이 있죠. 네, 배란 자체는 우리가 다음 월경에서 14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이전에 배란이 일어나요. 그럼 이 배란이 일어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 거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자가 체내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2, 3일 정도 생존하고요. 난자는 체내에서 1일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란일을 기점으로 이 생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후 4일간은 중심으로 조심해야겠죠. 피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인구란 어떤 특정 시간의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인구 구조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어느 지역에 몇 명 살고 있다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집단이 가진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1번의 인구 구조는 집단의 성별, 노동별 구성 상태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연령, 나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아니면 인종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고요. 구성 이것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인구구조. 2번 인구구조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얘는 답이 맞고요. 3번 인구구조의 양적 기준에는 직업, 교육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양적인 건 뭔가 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연령, 나이에 의하고요. 기준이. 인구구조의 질적 기준이 얘가 되겠네요. 직업, 교육 정도, 인종, 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얘랑 바뀌어야 되겠네요. 5번의 인구구조는 특성에 따라 윤리적, 도덕적 잠재력을 예측한다 했는데 인구구조를 분석하는 목적이 있을 거죠. 이 목적은 그 사회에 어떤 그 집단의 이제 노동력이라든가 젊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노동력이 많은 거겠죠. 경제 성장 가능성,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노인분들만 있으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양 비용, 노인분들이 많으면 부양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을 거다. 많이 든다. 뭐 보건, 의료 수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한 거지 개인이나 집단의 이런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학적인 이런 특성을 인구구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다. 그 대상자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는 아무래도 감염병이 있어요.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감염병 환자는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선지에서 맞는 감염병은 성병 환자가 되겠네요. 이거는 성매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번 국민의료비는 정부 및 민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최종 의료 소비 지출과 의료시설 및 설비 등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로 구성이 된다. 네,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오른 것이라고 했어요. 네, 국민 의료비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출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잖아요. 그죠? 국민의료비. 건강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오른 건데 1번에 국민의 소득 수준이 하강. 국민의 소득 수준이 좋아졌잖아요. 하강이 아니라 좋아지니까 돈이 많으니까 건강에 대한 이 의식도 변화가 생겨요.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그래서 병원을 잘 찾게 되죠. 조그만 질병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조그만 질병에도 병원을 찾아가는 빈도 수가 좀 늘어날 겁니다. 하강이 아니라 상승이겠고 이번에 급여 범위, 축소.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해주는 범위가 축소가 된 게 아니라 확대가 됐어요. 의료보험을 해주는 질환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접근성이 좋아질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료비가 증가할 것 같진 않네요. 맞는 것은 아니겠고요. 4번 인구의 노령화. 네. 인구의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노인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만성질환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딱 한 번 치료하고 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다 나빴다 이렇게 호전이 됐다가 악화가 됐다가 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계속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인구의 노령화는 맞고요. 급성 질환 증가,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라 이런 만성 질환이 증가하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들이 많아지면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될까요? 인구의 노령화는 맞겠네요. 그죠? 만성 질환이 증가하니까 의료비도 올라간다. 의료비가 많아진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 지역사회 가족간호 사업에서 가족 발달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어요. 가족은 1번 형성, 확대, 축소, 해체 과정을 따른다 했는데 형성, 그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형성이 되고요. 확대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확대되죠. 출산과 관련 있겠네요. 축소는 그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축소하게 될 거고요. 해체 과정은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돌아가시면서 해체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대 가족을 중심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소나 아니면 이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업을 할 때 뭐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 묶음 단위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핵가족 중심입니다. 핵가족 중심. 그래서 학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되겠고요. 3번에 각 주기별로 가족이 해결해야 할 과업은 없다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주기별로마다 과업이 있겠죠.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의 독립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때 단계마다 과업이 있습니다. 4번 가족은 모두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했는데 현대사회는 굉장히 정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습니다. 뭐 딩크족도 있죠. 요즘 들어서는 이런 단어들도 생겼는데 딩크족, 뭐 1인 가족, 1인 가족도 있고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에 4단계 이 과정 동일한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사회는 5번 노인 인구층이 감소되고 있다 했는데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그러면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1번이네요. 해체 과정, 형성, 확대, 축소, 해체 과정을 따른다.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건강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적극 권장되고 있는 1차 보건의료가 대두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거.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대요. 1차 보건의료 또 나왔네요. 이 문제. 1차 보건의료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알마아타 선언이랑 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선언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이 주민들이 돈이 없는 나라가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접종 못 받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건강의 형평성,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다.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건강의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종합병원 중심이잖아요. 대도시의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이에요. 촌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돈이 없거나 오지에 사는 이런 소외계층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오는 거고요. 불평등이 오는 거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의료 자원 이런 것들을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균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보건의료가 나오게 된 거예요. 1차 보건의료가. 그러면 1번에 예방 중심의 의료, 그러니까 치료 예방 중심의 의료라고 하면은 왠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치료 중심의 의료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예방 중심을 하기 위해서 1차 보건 의료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1차 보건 의료가 나타나게 된 거는 종합병원 중심, 대도시 중심, 치료 중심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이렇게 낫게 하는 것들의 의료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보건 의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방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차 보건 의료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1번 선지가 조금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치료 중심, 의료비 상승 이런 것들 예방이 소홀히 되면서 1차 보건 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맞는데 예방 중심으로 의료를 해서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된 건 아닙니다. 나타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치료 중심으로 치료 중심으로 질환들을 관리를 해서 1차 보건 의료가 나타나게 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희귀 난치성 질환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되게 된 이유는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주사나 약 같은 걸로 나을 수 있는 이런 감염병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감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현대는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염성 질환, 감염병이 아니라 비전염성 질환의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맞죠?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종합병원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대도시 중심이고 하게 됨으로써 예방에는 소홀해지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방, 건강증진 이런 것들 해주자 해서 나타나게 된 게 1차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답 3번은 맞고요. 노인 인구의 증가는 아니고요. 5번 의료자원의 균형적 분포, 균형적인 게 아니라 불균형인 거죠. 많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대도시 중심으로 3차 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몰려 있고 이런 의료 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좋은 의료진, 전문화된 의료진도 다 그쪽으로 몰려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 1차 보건 의료 불평등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건강의 형평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걸 핵심 기조로 해서 1차 보건 의료가 나타나게 됐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다음은 성병에 관련한 내용들을 조립한 것이다. 그중 가장 옳은 것은 냈습니다. 1번에 매독, 박테리아, 임산부 중독증. 네, 매독의 원인균이 우리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그 세균이죠. 그래서 맞고요. 임산부 중독증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관련이 없겠네요. 이건 관련이 없고, 태반을 통한 아이한테 감염이 되는 선천성
선청 매독이 있겠고요. 2번에 임질, 임균에 의해서 임질이 걸리긴 하는데 또 아이를 분만을 하면서 질을 통해서 또 전염이 되는 신생아염, 이건 맞겠습니다. 2번은 맞고요. 3번에 성병 예방 산전 관리 격리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격리 조치를 하는 경우는 보통 호흡기 질환이죠. 네, 호흡기 질환 감염병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예방 대처법이라고 하면 성병은 콘돔 사용이 막 적절할 것 같아요. 네, 격리 조치 아니고. 네, 4번 매독 유전 완치 불가라고 했는데 유전도 아니고 보통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이 있을 거고요. 완치 불가도 아니죠. 페니실린이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네, 완치 치료 가능합니다. 네, 5번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 면역결핍 증후군, 이거는 네, 쉽게 우리가 에이즈라고 얘기하는 네, 게 질병이 되겠고요. 매개물 전파라고 했는데 네, 매개물 전파가 아니라 성접촉, 수혈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23번 일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생활 습관으로 옳은 거. 네,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은 당연히 1번의 흡연 맞겠네요. 그죠? 흡연, 뭐 음주 이런 것들 해당이 될 거고 나머지는 상관없겠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되는 거니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24번 한 마을에서 결핵 환자가 여러 명 발견이 되었어요. 이 마을에서 발견된 결핵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로 옳은 것은 네, 결핵이라는 질환은 감염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지금 발견됐죠. 그죠? 그래서 추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신고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5번 매독 환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매독 환자를 교육할 때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환자에게 매독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네, 이거는 이 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균이 뇌 쪽으로도 침범할 수 있고요. 신경계까지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게 안일하게 교육을 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2번 임신 중에 매독은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렇죠.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 맞겠고요. 매독은 직접 접촉에 의한 전염성 질환, 맞죠. 뭐 성접촉 아니면은 그런 뭐 병변, 궤양 같은 게 생기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네, 전염성 질환 맞고요. 매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므로 성실히 치료 임할 거, 그렇죠. 5번 완전히 치료하기 전까지 피할 것을 성적 접촉을 피할 것을 교육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안일하게 이렇게 교육하는 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26번 급성 시에는 점액성 혈변, 점액도 섞여 있는데 피도 섞여 있고요. 이런 혈변을 배설해서 복통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고 음료수 끓여 먹기, 위생적인 분변 관리, 매개 곤충의 방제로 예방하는 할 수 있는 기생충 질환. 매개 곤충 같은 거는 이제 뭐 파리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제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답에서 보면은 그렇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메바 이질. 오염된 식품 아니면 물 통해서 감염돼요. 그래서 이질 아메바라는 우리 기생충이 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이런 설사하는 질환,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7번 결혼식장에 참석해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온 K씨는 A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K씨의 대표적인 A형 간염 전파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됐네요. A형 간염은 전파 경로가 우리 오염된 물, 음식 이런 것들로 감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분변을 통해서 경구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오염된 식품이나 음식이라고 한 게 2번이 답이 되는데요. 3번에 감염된 혈액수열 이런 것들도 오염된 주사기 바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A형 간염이 전파는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오염된 물, A형 간염이 전파되는 경로가 오염된 물, 뭐 음식, 그 다음에 환자 분변을 통한 경구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경구 감염. 그 다음에 주사기나 혈액제제, 주사기, 혈액제제, 네, 뭐 성접촉 이런 것들로도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7번 문제에서는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보면 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오염된 식품 먹어서 그런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28번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오는 인구의 증가를 자연 증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서 오는 인구의 증가를 사회 증가라고 한다. 인구의 증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요소로 옳은 거였습니다. 네,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네, 평균 수명이 단축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거고요. 생활 수준 저하도 아니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연장되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겠네요.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임신 2달째인 임신부 A씨는 임신 중독증이 의심이 되어서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신 중독증 진단을 위한 검사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네, 임신 중독증은 우리가 자간전증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압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 측정을 해서 고혈압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수분이 축적이 되면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네, 체중 증가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중을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는 단백뇨가 나오는 증상이 있네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2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하는 급식 관리의 내용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에 환자 식사는 특별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치료식은 맞고요. 치료식은 맞고 특별식이 아니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들이 식사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 게 이제 일반식이 되겠고요.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치료식으로 구분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환자 음식은 뚜껑이 없는 식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뚜껑이 있는 식기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배식차에 넣어서 밀폐되어 있는 배식차에 넣어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들한테 제공이 되겠습니다. 3번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성교육을 실시한다 했는데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는 성교육이 아니라 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남은 음식은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독해서 폐기하는 게 맞겠네요. 5번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소독한다. 네, 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3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의료기관이 몇 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수는 300병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2번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하였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결핵 환자를 진단할 경우에는 속히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곳이 이제 보건소인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구강보건법상 불소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도포의 횟수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구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사업을 할 건데 이 불소를 도포하는 횟수는 그렇습니다. 6개월에 1회 한 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4번 혈액관리법상 부적격 혈액에 대한 조치로 옳은 건 물어봤는데요. 1번 부적격 혈액이란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생된 혈액이고요. 또는 혈액 제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 제제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틀렸네요. 다 맞고 나머지는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네, 2번에 부적격 혈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혈액 용기별로 기밀 포장하여 즉시 폐기 처분한다 했는데 부적격 혈액이 발견되면은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 겉면에다가 우리가 사실 사유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틀린 거고요. 3번 혈액원 등은 부적격 혈액 처리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3번이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4번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함께가 아니고요. 함께가 아니라 분리하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다가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5번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의 겉면에다가 사실이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한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가 있습니다. 보고는 상위 체계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은 우리가 시장의 관할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겠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했다. 그럼 그 상위 체계인 시, 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